안녕하세요. 일본물 먹은 한국 남자 핫건. 한국물을 먹은 일본 여자 오하짱입니다. 이번에는 결혼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실제로 내가 일본인하고 결혼해서 지금 1년째인가?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 그리고 주변에서도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많은데 오하짱은 결혼을 한다고 했지. 한국 남자랑 하고 싶다고 했지. 한국 남자랑 왜 하고 싶지? 한국 남자를 좋아해서. 한국 남자의 어떤 면이 결혼을 하고 싶게 만들지? 일본 남자의 어떤 부분이 한국 남자보다 좋지 않았던 거야? 좋지 않았다보다는 응. 한국 남자가 더 남자스럽다? 아, 남자답다. 남자다. 응. 뭐고? 아, 이거 아니고. 약간 가정을 리드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가정을 리드한다. 책임감 같은 건가? 응. 책임감, 맞아. 한국 남자가 그게 있는데 그게 지금 한국에서 그 책임감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임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결혼율, 그 다음에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지.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결혼이 어렵대. 근데 한국에서 결혼이 왜 어렵다고 하는 줄 아나? 한국 여자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해? 1위? 집. 무슨 집? 집을 사는데요. 어려워서. 누가? 다. 결국에 경제적으로. 응. 한국 여자들이 일본 여자인 오아짱이 생각했을 때는 한국 여자들이 결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경제력. 그럼 남자는? 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도 경제력. 그럴 것 같지? 응. 신기한 게 뭐냐면 남자는 맞았어. 남자는 그러니까 뭐 집이 가장 크겠지. 경제력이 결혼할 만큼 되지 않아서가 1위. 여자는 남자가 경제력이 없어서야.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한국에서 그게 나도 그런 유튜브에서 그걸 정말 많이 봤는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결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자가 경제력이 없어서. 남자가 결혼 못하는 이유는 내가 경제력이 없어서. 이게 굉장히 한국스러운 거거든. 만약에 일본에서 경제력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하면은 남자도 여자도 똑같을 거야. 남자도 자기가, 여자도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라는 게 상대방의 개념이 아니라 내 개념이다 보니까 경제력에 대한 그 기준이 굉장히 낮아.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결혼할 때 집을 사서 그 자기의 집을 가진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난 그런 경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로에 가까울 걸. 물론 저 위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놔두고 내 집을 사서 결혼을 시작하는 건 일본에서 없어요. 그게 뭐 론이든 뭐든. 나 같은 경우도 그랬지. 결혼한 친구 지금 대충 생각나는 사람 몇 명 있어? 20대 초중반에 일본 여자들이 결혼하는 남편의 경제력에 대해서 좀 말해줄래? 그 친구는 원래 댄서였고 댄스 선생님이고 결혼한 남자도 댄서라고 들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댄서가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둘 다? 조금 더 남자가 보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게. 오케이. 비슷하게? 자기랑 비슷한 정도? 대부분 비슷하게 결혼하고 또 하나가 집은 초원의 경우에는 집을 사놓고 결혼한 경우는 본 적이 없어. 보통 일본은 경제력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는 게 다른 개념이에요. 마치 돈을 많이 버는 거랑 돈을 잘 버는 거랑 결혼을 한다는 건 좀 별개의 개념이야. 돈이 없어도 대학생 때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심지어 잘 살잖아. 아름답고 예쁘게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잖아. 돈이 없어도.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때 박사과정이었는데 박사과정의 학생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벌이가 없지? 벌이가 없어서 일본에는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아파트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줘서 방 2개에 거실, 주방, 욕실 따로 있는 집을 나라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달에 방세가 5만 원이었나? 원으로? 그러니까 N으로 하면 5,000엔 정도? 그렇게 내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 혼자 사는데 방이 3개니까 방도 남잖아. 그 상태에서 아내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조금 괜찮은 대기업 같은데
취업을 해서 계속 일하고 있는 상태여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래서 아내가 보리가 훨씬 좋았지. 아내는 따로 이렇게 혼자 자취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처분하고 내가 사는 집으로 온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동거를 시작했지. 동거를 하다가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서를 내잖아. 수입이 합쳐지잖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나라에서 주는 집은 수입에 따라서 그 월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내랑 합쳐지니까 갑자기 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말도 안 되게 너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사서 이제 거기서 나온 거지. 집 살 때도 대출 자체도 아내 이름으로 했지. 다음에 대출 이야기나 일본에서 집 구하는 게 한국보다 되게 쉽거든요. 집을 사는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줄게요. 결혼을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은 진짜로 없었어. 정말로 없었어. 요즘 유튜브에서 결혼할 때 저금 얼마 있는 커플에게 물어보는 콘텐츠가 있는데 아, 일본에 결혼을 앞둔 커플한테 지금 저금 얼마 있어요? 이렇게 10만 엔? 100, 아, 100만 원. 10만 엔. 500만 원. 500만 원, 50만 엔. 그리고 서로 그거밖에 없어? 아, 그런 콘텐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서로 그걸 안 물어본다니까요. 내 아내는 지금 내가 얼마 벌고 내 통장에 얼마 있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혼이 쉬워. 돈이 다가 아닌데 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일본은 좀 한국도 그렇지만 지원을 많이 해줘요. 뭐 일본에 애기 태어나니까 비싼 데를 안 보내면 유치원까지도 다 공짜고, 물론 초등학교 공짜고, 의료비 안 들고, 뭐 애기들 병원 많고 이러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 바로 많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사요나라.